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이루어졌는데 코로나 사태로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과는 달리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와 주택으로 인한 상승폭이 컸는데 재산 형성 과정의 투기 의혹과 주택 용도 변경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김성달 경신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국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많이 땅을 갖고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재산도 이렇게 많이 불어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네, 경실련도 조사했지만 고위공직자들 평균 재산이 국민들의 3배, 4배 많게는 뭐 예. 수십 배까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공직자분들이 재산 증가액이 정부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 원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근데 예. 사실 집 없는 무주택자분들 가구 소득이 1년 동안 500만 원도 채 안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평균치로만 해도 20배가 넘는데 문제는 공직자들이 재산을 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으시거든요. 축소 예. 신고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낮기 때문에 시세를 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제대로만 신고했으면 증가액이 지금 한 2배 정도로 되지 않을까. 예. 이분들이 사실은 거기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라는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직을 해주시길 기대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집값을 잡지 못하는 정책만 내놓으시고 정작 본인들이 그런 또 수혜를 보는 상황이 이제 국민들이 되게 화가 나시고 적정하지 않았다. 예.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결과를 보니까 중앙정부 공직자의 절반이 또 땅을 갖고 네. 있었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땅이 대부분 농지일 겁니다. 농지를 예. 가지고 있는 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직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건 자경을. 네,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관련 법이 허술하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사실은 비농업인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어떤 그것만 구색만 맞추면 예. 농지를 허용하게 해주다 보니 광범위하게 농지가 일어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보여집니다. 이분들 나랏돈 많이 받습니다. 고위공직자니까요. 네. 많이 받는데 또 이렇게 땅을 사서 재산을 또 증식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서 많은 서민들이 참 분노, 좌절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해충돌 문제하고 딱 상충돼 그렇죠. 연결돼 있어요. 예, 예. 비농민이 예. 갖는 것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지만 예. 이분들은 상시적으로 개발 정보에 제일 먼저 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예. 언제든지 본인의 이해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국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부동산이 많은 분들, 다주택자인 분들은 적어도 부동산 관련 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해 왔는데 네. 이 부분이 잘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투기인지 아닌지 좀 판명하기가 어렵고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좀 판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정말로 한다면은 이분들은 공직자시잖아요.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하신다는 건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은 이상 거기서 임대업을 하셔도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직접 농자나 이런 작용을 하시지 않으면 또 거기서 또 다른 소득이 발생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그 과정에서 그런 거를 하는 건 겸직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이 공직자로서 그 역할을 하시는데 많이 타당하냐. 국민들은 겸직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자리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자리인데 네. 그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정작 법에서는 겸직을 허용하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다주택자도 되시고 공직자들이 부동산도 가지고 계시고 예. 건물도 갖고 계시고 상가도 갖고 계시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이거는 문제죠.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실 거면 공직자 지위를 놓으시고 가셔야 예. 된다. 봅니다. 예. 일부 공무원들, 시의원들 보니까 건물을 25채 갖고 있고 땅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게 조사됐는데요. 국회의원, 일부 국회의원입니다만 주택이 여러 채인데 그중에 한 채 단독주택을 그린 생활시설 네. 그 용도를 변경해서 네. 1가구 2주택 세금도 안 내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다주택에 대한 것들에 예. 대해서 계속 사회적으로 관심을 예. 받게 되시면서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예. 이번에 어떻게 보면 다주택이었는데 상가로 변경, 근생시설 같은 경우로 변경을 하신 그러니까요. 경우가 예.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종의 꼼수다. 하면 세금을 안 낼 그렇죠. 수 있다라는 걸 또 꼼수이기도 모르는 하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정부에서 계속 강조한 게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강화가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주택수에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일종의 절세 효과를 누리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편법적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맞지 않고 법이 문제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네, 네. 공직자들이 임대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공직자를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아야 되는데 법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일부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해주고 있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공직자들이 많은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조장하는 역할을 예. 하는 거 아닌가 봅니다. 앞서 우리가 세종시 공무원들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방의회 땅 투기도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시의회나 도의회는 국회의원만큼 감시를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지역에서 예. 그런 감시 사각지대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도 지역에 있는 개발 사업에 가장 먼저 접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 감시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많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또 그 지방에 있는 토호 세력들과의 결탁도 가능한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항상 있어 왔어요. 예, 예. 근데 이번에 그런 사례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드러난 것이 일부라고 보거든요. 네. 적어도 이 문정부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땅에 대한 토지 거래 내역을 검찰이 좀 제대로 조사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분들 외에 또 다른 차명으로 거래된 투기 사례까지 우리가 적발해서 일벌백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제 실명 거래 그러니까 본인 아니면 가족들, 친척들이 대상입니다만 차명 거래도 많을 겁니다 분명히.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예.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는 자꾸 이제 개인 정보 동의를 받아서 수사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이 사례를 제대로 발본색원할 수는 없다라는 보여집니다. 변호사분 그때 저희 YTN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강제 수사로 전환하고 네. 정부가 의지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빨리 지금이라도 그런 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LH 방지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정부가 투기 의혹 수익을 철저히 환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소급 적용이 안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과거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정부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 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대대손손 내려오는 증여나 상속받은 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불법 범죄 수익이라면 당연히 네.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LH 땅 투기 의혹을 예.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사례가 될 거라고 국민들은 당연히 처벌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셔요. 예. 대통령이나 총리께서도 폐가망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했지만 어제 본회의에 법이 통과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 현행 법 안에서 이걸 적용하는 거에 위헌 소지 논란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정도로 얼마든지 좀 적극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고 소급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주시길 기대했는데 너무 손쉽게 그냥 그 부분을 헌법이나 위헌 소지 논란이 있다라는 언론상에서의 논의만 하고 제대로 뭐 쟁점도 다뤄주지 않고 본회의에서 너무 서둘러서 처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혹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가운데에서도 차명으로 투자한 분들이 있지 않나 당연히 이런 의심할 수밖에 의심을 할 없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이 수사가 확 이제 본격화되지 않는 이유도 예. 이 처벌에 대해서도 이렇게 애매하고 결국은 꼬리 자르기식으로 법이 통과된 이유에도 다 결국은 고위공직자들 그 당사자들이 다 이 대상이 되는 거기 예. 때문에 스스로에게 이거를 적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거 아닌가. 그럼 사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으시거든요. 일각에서는요 토지 보유 기간을 좀 산정해서 예를 네. 들어서 5년을 보유했다, 10년을 보유했다, 30년을 보유했다, 아니면 뭐 100년 대대손손 내려왔다. 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차익을 환수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이런 대안들은 많습니다. 대안들이 대안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있고 예.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처벌이 적용이 되느냐가 되게 국민 예. 관심사였고 그게 그렇죠. 일단은 예, 빠져나간 예. 게 아쉽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그런 이제 대안을 갖는 것도 있지만 국적으로는 이
공공주택 사업이라는 신도시 사업이 왜 투기 수단화됐느냐 이거에 예. 대한 정책 재원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예. 앞으로는 땅을 팔지 않는다든지 공공주택으로만 공급하던다든지 이런 개혁 방안이 이번 기회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소급 적용이 안 되게 되면서 결국 의혹이 불거졌던 LH 직원들한테도 이 법안을 적용하기는 좀 힘들어진 힘들 거죠. 것으로 예. 여론에도 보고 있고요. 이건 국민들이 사전에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가 그대로 나와서 더 많이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럴수록 경실련의 역할 또 시민단체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제보가 많이 들어오죠. 네, 경실련도 제보센터를 띄워서 이제 예. 뭐 구체적인 사례도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또 비판적인 의견을 주시는 시민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례를 좀 더 모아서 저희 전문가님들과 정말 투기 의혹이 맞는지 한번 내부 점검 거쳐서 법적 대응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부동산 거래가 좀 뜸해지면서 네. 안정이 됐다, 가격이 네. 안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정이라는 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 당시 수준으로 5억이 올랐거든요. 서울 아파트 값이 취임 당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안정이다. 지금은 안정보단 버티기, 눈치 보기 하면서 이제 약간 이런 상태거든요. 거래는 멈췄지만 가격이 마구마구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 정부가 또 서울시장 후보들이 좀 더 적극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보여집니다. 네, LH 방지법 다시 보완하면 됩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예. 보고 국회가 논의해 주셔야 된다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